닥터부터 개발한 입출력 방식의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판.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의 절묘한 만남. 신개념의 사주 소프트웨어 세계 최초 개발. 과학적인 사주학 공부를 위한 필수 아이템. 이제 사주판 하나로 누구나 사주학 달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 이정호 선생과 함께 사주학 완전 정복에 도전해보자.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는 이제 주로 식간 12지 설명하면서 공망 설명하고 육식갑자 설명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달력을 뽑는 방법이죠. 이거를 이제 사주 책에서는 뭐 사주 뽑는 법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제 요새 말로 하면은 그것이 달력 잡는 법이죠. 달력 쓰는 법. 어떤 차이냐니까 이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설명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임진왜란이라 표현했지 몇 년도 표시 안 하거든요. 요새 와서 뭐 6.25 동란 이렇게 말을 하지. 과거에는 뭐 이렇게 쓰고 갑신정변 이렇게 쓰고 뭐 갑오경장 이렇게 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원래가 우리가 쓰던 방식을 찾자라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모르면은 사주 공부하기 좀 힘드니까. 요새는 이제 컴퓨터 발달되니까 그냥 툭 치면은 이거 다 나와요. 단지 나오더라도 기준점은 이제 원리는 알고 봐야지만 되겠죠. 과거는 이제 그 만세력도 없었던 시대는 그냥 이제 어떤 기준점, 한 1900년 1월 1일에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추리해서 사방 잡아내거든요. 요새는 이제 이거 없이 그냥 만세력 치면 다 나오니까 훨씬 편하고, 거다가 그것도 이제 쉬워져서 컴퓨터 하면 더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서머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시차 나는 거 대부분 다 잡아내는 면이 있죠. 근데 이거 아무리 발달돼도 역시 사람이 손은 거치고 봐야지만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은 원리는 알고 하자는 얘기죠. 사주가 연, 월, 일시가 있으면 실제는 이제 요거를 구하는 법, 월 구하는 법 이렇게 되는 건데, 사주를 그러니까 달력을 우리가 2005년 뭐 4월 1일이다. 지금이 낮 한 5시쯤 됐다. 한 12시 잡죠, 이렇게요.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법이란 얘기죠. 그런데 연을 잡는 기준하고 월, 일, 시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요새 들어서 이제 한 30년 동안, 한 30년이죠. 요 동안에 이 일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요 얘기 할 거고, 여기 되다 보니까 야자신이, 조자신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설마다 다르니까 이 책 보신 분들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거 보면 저거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연부터 구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그 당사주라든가 다른 그 초보적인 거에서는 거의 음력 1월 1일이면, 뭐 올해가 을유년이면 올해는 닭띠해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건 당사주에 쓰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닭띠해다라고 TV에서 발표했으면 TV에서 당사주 얘기한 거예요. 사주에서는 여기 닭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올해는 을유년이지 닭띠해가 아니란 얘기죠. 하여간 1월 1일 기준이냐 아니면 먼 기준이냐 이 차이인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지만 결론은 태양을 돌고 있을 때 지구가 춘분이 있고 하지 있고 추분이 있고 동지 있을 때 바로 이 점에서 입춘이라는 각도가 나오는데, 요 입춘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입춘의 기준이 묘하게도 거의 양력 한 2월 한 4, 5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주라는 게 음력 기준이 아니고 이게 양력이 좀 가깝죠. 굉장히. 그래서 음력이 1월 1일 돼도 을유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게 어떤 큰 차이 나느냐. 여기 하나만 이렇게 을유되어 있으면은 사주를 풀 때 사소한 어떤 착오가 생기겠죠. 근데 이것은 큰 의미가 많지는 않아, 아직은요. 근데 대운을 볼 때는 완전 반대로 돼버려요. 대운에서는 이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완전 반대로 되는데, 이런 케이스 완전히 반대로 되니까 남의 사주를 엉뚱하게 보게 되는 케이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 기준은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입춘 시점에 대해서 그 관측을 하면서 천문대에서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하는데, 물론 예측은 가능하죠. 향후 몇십 년이 지나면은, 몇 시, 한 새벽 한 4시, 한 10분쯤에 올 것 같아. 하지만 차이가 이게 한 5분 나더라고요, 항상 하면요. 그 사내지 한 5분 나다 보니까 컴퓨터로 아무리 정교하게 하려 하더라도 이만큼 차이는 꼭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각자들이 좀 알아서 좀 판단해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예로 풀어볼게요. 요거를 4월 1일 하면 이제 연은 당연한 빼고 거의 1월 달러 봐야 되겠죠. 제 거에는 2005년에 안 나오네. 그러면 한 1985년도 해보죠. 85년 음력 1월 1일인 경우에 낮 5시다. 85년도에 입춘 기준이 4일날 6시 12분이에요. 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초가 나오는 만세력도 있는데, 그 초가 뭐 맞다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각 기상나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한국서 말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동경서 왔으니까. 하여튼 양력 2월 4일이 지나면 여기 입춘이고, 요 음력 1월 1일은 보면 언제냐면 양력으로 2월 20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 해가 을축년인데 을축이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럼 그 전 세대가 있거든요. 이 전이 언제냐. 음력으로 12월 5일부터 12월 16일, 12월 16일부터가 입춘이 지났거든요. 그럼 12월 16일은 요거 앞이 쥐죠. 이렇게 갑자인데, 갑자 년생이 16일 이후에는 실제는 을축년이 되는 거죠, 차이가. 근데 이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판단을 해요. 이건 어떤 책을 보든 간에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단지 이제 이건 방송용이니까 이제 좀 쉽게 해야 되겠죠. 하여간, 이분은 12월 16일이 된 사람은 갑자를 안 쓰고 을축을 쓴다. 요 차이죠. 만약에 음력 1월 1일이 양력 2월 한 4, 5일, 그러니까 입춘 지나기 전, 요때 왔으면 그 전 해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주는 기준이 무조건 입춘이다. 요거는 학설 차이가 아예 없어요. 어디 가나 똑같이 말을 하죠. 월대에서도 12절기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절기 지나면 그 달이고, 음력 3월 1일이라 할지라도 절기 안 지났으면 묘고, 절기 지났으면 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기가 사주 명리학에서는 태양 각도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논쟁이 많이 생겨요. 요거 두 개는 누구든지 쉽게 이제 판단이 돼요. 저기서 왜 생겼냐면,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 간간히 설명해 줬는데, 원래의 사주 자평학이 발전이 됐을 때, 맨 처음에도 12시라는 말이 없어요. 이때는 뭐 오시, 자시, 축시 이렇게 말을 했지 12시, 1시, 2시, 3시 이런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각도 기준으로 입춘을 잡아서 기준했고 요거는 절기 기준했으면 물론 입춘도 절기예요. 요 기준이 무엇이냐 가지고 맨 처음에 말한 건 자시였어요. 자시가 시작이 되면 내일로 보고 이 전까지는 오늘로 보자라는 게 원래 이론이었죠. 원래 이론이. 그래서 옛날 고문을 보면은 야자시, 조자시 구분해서 본 게 없어요. 단지 이런 말이 나오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해시인지 자시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런 말 근거 하나로 일본에서 이제 책을 쓰죠. 거의 옛날에 썼는데 아부 태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 대해서 글을 쓰면서 옛날 문구를 보니까 시간법이 틀리다. 하루의 기준이 12시지 무슨 자시냐. 그 다음에 고문 보니까 여기서 또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자시를 양분하자. 오늘 14일 날 자시와 아침 자시와 그 다음에 밤 자시는 분명히 구분하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 어떻게 새벽 지금 12시 넘어서 1시 사이하고 그날 밤 쫙 돼서 요거하고 같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쥐 발톱 이론을 얘기하면서 야자시와 조자시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지금 대부분의 책들이 10중 한 8이 야자시, 조자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원래 학설이 이겁니다 라고 말해봤자 돌맞지요. 단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원래 이론이고 이것은 일본식 이론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또 할 수 있다. 대만서는 반대로요. 이제 이 이론과도 반대로 아니다. 그냥 12시 기준으로 하자. 굳이 뭐 구분 아니야. 자시일.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죠. 하여간 저 자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올해가 이제 을유년이고 지금이 대충 4월 달이니까 자, 여기까지 온 것은 쉬울 거예요. 입춘 기준, 절기 기준. 절기 안 지났으면 그 전달, 지났으면 그 다음 달. 요거까지는 다 됐는데, 한 예로, 뭐, 오늘이 한 11일 잡자고요. 11일 잡고 보니까, 을축인데, 자, 이게 을축인데, 오늘 밤 11시 한 40분에 태어나면 을축입니까? 아닙니까가 이제 큰 차이죠. 만약에 자시를 기준으로 내일 넘어갔다 봤으면은, 그 다음 게 되겠죠. 병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간이 바뀌니까 큰 차이가 오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 둘, 세 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갑자에서 을축이 됐다. 이것은 뭐 같은 목끼리 또 지지 수기운도 있으니까 약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큰 차이 생겨요, 이게. 하루 차이에서. 그래서 이 시에 대한, 날에 대한, 일에 대한 기준점을 잡자라고 말이 됐는데, 현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공문 이외에 여기 대해서 명쾌하게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거의 책에 2권밖에 없고, 거의 책이 100권 있으면 98권은 야자시, 조자시 얘기예요. 어떤 일본의 그 양반의 책을 어떤 분이 번역을 했거든요. 60년대 많이 팔렸고 저도 있고 이 책에 나가고 또 나오고 또 아류 또 나오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다 이 아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학원 강의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원래는 자시가 내일이 맞다고 하는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럼 누가 저보고 그래. 나는 기준이 뭐냐고. 근데 이제 10명을 보게 되면 차이점이 있는 게요. 10중 한 7이나 한 8 정도는 자시로 내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맞았는데, 한 2-3명 정도는 아닌 경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주로는 이게 좀 많이 맞긴 맞지요. 자, 만약에 을축시에, 을축일에 밤 11시 한 40분을 잡자.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병자를 쓰면 돼요. 이렇게요. 근데 옛날 전통 방법의 요 뜻은요. 요 뜻은 요 날 이거라는 뜻이지. 개념이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갑자일 11시 40분이 돼야만 요걸 쓴다는 얘기죠. 요거는 분명히 갑자일에서 11시 반을 넘어서 쓰게 된 게 이것이지 이날 쓴 거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어떤 의미냐니까 자시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 아주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어떤 명리학이 야 이건 뭐 이거 잡는 것도 틀린데 뭐가 맞느냐 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경시하고 대전시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한반도 있을 때는 대전을 중심으로 했는데 일제 때에 일본을 기준으로 시계를 판단하죠. 중국 가면요. 청도의 1시가 저 맨 끝에 있는 것도 1시예요. 청도의 아침 7시가 저 맨 끝에도 같이 또 아침 7시예요. 중국은 굉장히 긴데 이 식으로 일본에서 동경을 기준으로 봤죠. 근데 차이가 얼마나 나냐니까 한 30분 나요. 자, 일본에서 해가 떠서 한 7시에 해가 들어왔다. 우리도 시계는 그때 일본 쓰고 있으니까 똑같이 7시예요. 근데 30분은 지나야지만 일본에서 떴던 해가 똑같이 비슷하게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7시 이러면 우리는 실제는 똑같은 어떤 해의 각도를 느끼려면 7시 반이 돼야 느껴요. 그럼 얘네가 7시 이러면 우리는 실제 6시 반이 되는 거죠. 해로 볼 때는. 그러니까 30분 차이가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몇 년 동안은 얘 기준은 해방 후에 이승만 씨 들어오면 다시 이 기준, 다시 또 복잡하다 또 바꾸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있지요. 썸머타임 또 집어넣어요. 썸머타임도 심지어 발표를 한 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한다라고 정확히 돼 있으면 되는데 데이터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자신지 축신지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기가 묘신지 진신지도 애매모호한데 이게 정확한 시가 몇 시냐. 바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점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 연세가 이제 한 80, 한 90대 되신 분들이 이때 이런 동경시, 대전시, 거기에다가 또 다른 파트,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과연 태어날 때 시간 잡았을 것이냐? 아니죠. 시계라는 것이 1930년대, 40년대 집에 있으면 부잣집이에요. 시계 있는지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대충 지금 몇 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사주 자시 이러면은 날마다 바뀌어버린 사태가 온 거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기준점이 원래는 전통으로는 자시가 내일이다. 그것도 야자시 설명 안 했다간 또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우리가 11시 반,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이요. 이 시계로 볼 때는 11시 반이 내일이라는 것이 원래 학설이고, 원래 이게 자평시대 얘기란 말이죠. 야자시는 뭐냐?
한국 시간으로 12시 반이 넘으면 내일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뀌게 돼요. 을축일에 자신은 자신데 아침인 경우는 병을 쓰되 밤인 경우는 병 쓰지 말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잠깐만요. 물을 싼 얘기죠. 차이가 이거 하나 나죠. 그래서 이거냐 차이인데 이러한 사주는 고대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을축일에 무자시인 사주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부태사는 자기의 이론으로 만들었다고 창안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이 이것도 좀 골치가 아프고 논쟁할 거리 있는데 요새는 또 그거 나오죠. 오주. 다시 실 구분해서 뭐 하자. 이것도 안정하고 이것도 안정하고 다시 이거 가자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뭐 대한망 같은 데서는 한국의 사주 명리학을 참 우습게 본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니네들은 되게 웃기다 하고. 그러니까 이 점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을축일에 그날 밤 12시는 안 넘은 시점. 여기에 이제 하루 기준이면요. 요거를 을축일인데, 요날 밤에 태어난 요거, 요 전에 태어난 거. 그러니까, 아니죠. 전이 아니고, 을축일 새벽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거. 그냥 병자. 그리고 쭉 지나와서, 그날 밤 12시 반 전에 나왔다. 요거 처음 잡고 이렇게요. 요거는 무자. 이렇게 쓴 개념이죠. 검증은 다 해봐야 알겠지만은, 여기서 큰 차이가 하나 오겠죠. 이론은 간단해요. 어떻게 기운이 자신이, 축신이, 인신이 다 구분하면서 아침에 자시하고 이 아침하고 밤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자그마치 24시간에 벌어지는데 어떻게 같이 쓰냐는 말이죠. 자기들의 이론은. 그럼 제 이론은 뭐냐라고 물으면요. 제가 배울 때는 자시로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남의 사주를 안 보다 보니까 제 스스로만 혼자 이제 판단하는데 저는 이걸로 배웠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야자시, 조자시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으면 또 이렇게 배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지요. 저는 이제 이게 좀 훨씬 더 맞다고 하고 보지요. 시계의 시비는 과거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공부하신 분들이 야자시, 조자시 다 공부해 왔는데, 왜 이게 맞느냐, 왜 맞느냐가 아니고 원학설이 그렇게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새같이 11시, 12시, 12시 반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만세력이 다 있으시면 좋은데 만세력 없으시니까 1999년 뭐 음력으로 한 1월 2일을 과거의 말로 표현해봐라. 원래 우리가 쓰던 걸 표현해라 이러면요. 1999년을 보기 전에 요거부터 봐야 돼요. 음력 1월 2일이. 그럼 음력 1월 2일이 입춘이 지났냐 안 지났냐. 1월 2일이면 양력으로 2월 한 17일 돼요. 입춘의 시점은 한 2월 4일 되니까 넘었지요. 그러니까 99년도에 대세를 쓰면 기묘연에 다른 병인월에 그 다음에 경자일에 라고 쓸 수 있고, 이날 밤 11시 32분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요거 못 쓰고요. 원래 학설은 신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한반도가 다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일본이 있고, 독도가 여기 있고, 여기 그거 있지, 울릉도. 동경이 이쯤에 있다 치면요. 대전이 이쯤에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이가 30분이란 말이죠. 그럼 울릉도는 차이가 나봤자 한 18분 날 거예요. 독도는 한 15분 나겠지, 아마. 그럼 여기는 또 부산 쪽에는 한 6분. 그 다음에 대전 저 끝에 가서 구석에 있으면 한 32분. 이런 차이가 나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애매모호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잘못하면 자기 사주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위치별로 시간을 탁탁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참 그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면요, 만세를 하나 만드는데 이따만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몇 분, 몇 초에 탁 잘라서. 하여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람과 여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사주 볼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중국 사람들 부탁을 해서 이제 사주를 제가 보는 게 업은 아니고요. 호흡이 업인데,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어떤 간부들이 봐달라 해가지고 알았다고 봐주는데, 거기는 자기 아이들을 보는데 세상에 청도의 한시하고, 청도면 중국 맨 끝이잖아요. 이쯤에 있거든요. 근데 북경의 한시하고 같은 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을 수가 있나요? 기준점을? 상해의 한시하고 저기 끝하고 한시 똑같이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북아시아 저기 어디죠? 심양. 심양과 북경을 같이 시간을 쓰니 잡을 수가 없지요. 미국은 좀 차이는 좀 있지만요. 역시 너무 길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좁다 보니까, 좁잖아요, 여기요. 겨우 일본에서 여기까지 올 때 해봤자 겨우 30분이고 해가, 중국이나 미국은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좁은 나중에, 이거 몇 분까지 3분 몇 초가 맞다, 이걸 싸워야 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땅이 좁으니까 여기는 정확히 몇 분이야, 여긴 몇 초야, 이게 정확해. 오죽하면 참 불쌍한 이론이죠. 단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크게 봐야 돼요. 이 사람 기질이 이러한 경향이 강하면 이렇게 봐야 돼요. 굳이 몇 초 몇 분에 목숨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30분 차이 나겠죠. 그 중국 땅을 내가 쫙 돌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여기 중국에서는 사주 보면 안 되겠구나. 도대체 시를 알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기 독도나 울릉도만 아니라면 그냥 같이 봐도 돼, 몇 분 차이는. 중국은 꼭 물어야 돼요.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는 심양이다, 나는 흑룡강이다, 나는 저기 북경이다. 이거 다 달라요. 심지어는 마지막 가니까 운남하고 심양을 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게 미국도 일본 여기서부터 이까지 확 지나가는 거를 그냥 1시간을 써버리는 게 있거든요. 별 차이 없이. 이러니까 미국 가서 볼 때도 시간을 따져봐야 돼요. 정확히 태어난 위치가 어디십니까? 잘못하면 엉뚱한 사주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 자시인 경우 때문에 꼭 그래요. 자시만 아니라면 그 날만 웬만큼만 맞으면은 나머지는 한두 가지를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큰 차이 나다 보니까 날마저 바뀌어버리면 남의 사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때가 한 7년 전인가? 이때는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부탁해서 봐줄 때는 이거는 그냥 봤는데 아니에요. 이제 아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는 것도 많지만 왜 틀릴까 하다 보니까 자시인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래서 이게 큰 차이 있구나 하고 나중에 따져보니까 시간 쓰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주 공부하신 뒤에 혹시나 중국 놀러가서 아는 분들 사주 봐준다, 그럼 꼭 위치 물어보세요. 아니면 아주 엉뚱한 나 적어놓고 이걸 텐데 하면 아니라 그러고 그래요. 또 하나가 적도 이남이죠.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요새 많이 애들 태어나잖아요. 한국서 가가지고. 심지어는 저번에 누구는 칠레에서 또 애 낳았단 말이죠.
신한분들인데 칠레에 태어난 아이 사주 얘기는 묻길래 야 이거 적도 이남 사주인데 사주라는 게 풀이가 계절이 중요치 않은데 참 계절이요. 여기가 봄이면 거기가 가을이면 완전 반대인데 야 이건 난감하다. 정말 난감한 문제죠. 남미나 브라질이나 정말 난감한 문제예요. 저기 아프리카 가면 사주 보면요 완전 반대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적도 이상에서만 쓸 수 있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요 기준점을 잡는 이유가 설명해 줄게요. 각각에 따라서 다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적도에 가면은 많이 와야 돼 버려요. 항상 여름이에요. 사이판 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사주를 보면요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거예요. 항상 여름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경일간에 추운 겨울인 자월 태어났고 시가 뭐 자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금도 냉한데 추운 겨울에 태어나고 또 자시에 태어나서 상당히 습하고 냉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사이판 가면 안 통해요. 괌에 가도 이게 안 통하게 돼요. 중국 저 밑에 가서 해남도 가보세요. 다 안 통해요. 사계절이 여름인데 여기에 계절을 논한다는 게 참 무의미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이 과연 어떠한 분야에서 먹힐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계절이 명확해야 돼요. 저기 러시아 쪽 있죠, 러시아. 저는 러시아에는 간 적 없어요. 근데 누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다섯쯤 이해가는 게 러시아는 거의 1년 내내 겨울 아닙니까? 특히 시베리아. 1년 내내 겨울인 사주. 이런 사주에 경일간에 여름 태어나고 오시에 태어나서 덥다라는 개념이 먹히냐는 얘기죠. 여기서는 또 안 먹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은 사주 공부하시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몇 분 몇 초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책 보면은 우리는 정확히 다 몇 초 몇 분까지 이게 큰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란 얘기죠. 단지 이렇게 원래 과거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실지는 사주라는 것을 명리학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인체에다가. 그러면 사계절이 정확하려면은 최소한은 저희 부산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부산만 해도 눈이 거의 안 와요. 1년에 뭐 한 열흘 올까 말까 하잖아, 이게. 마산도 거의 안 와요, 이게.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사계절이 정확하다면 거의 최소한 부산 더 올라와서 대구 이상, 막 이렇게 돼야지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추운 지방, 또 아주 춥지 않은 지방. 그러니까 저기 올라가서 러시아 한 이남 쪽은 대이 통하겠죠. 그러면 세계 지도 볼 때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요. 아래 부분 자르고 중국 쫙 잘라서 저 위에 올라가서 이쯤 푹 잘라서 야 이쪽에선 공통된 이론으로 될 수 있지만 저 위와 저 밑은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지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서는 실제는 그냥 원래 사주는 이건데 왜 틀릴까 하고 맨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어떤 며느리 삼으려고 하는 분이 저기 어디야 브라질에서 태어난 사람 사주를 묻길래 아주 그건 좀 난감합니다 하고 제가 말했죠. 하여간 시에 대한 개념은 이만큼 차이는 있어요. 월을 정확히 구분했던 이유. 요것의 기운이 인이냐 축이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축이면 겨울에 태어난 것이고 수기운이 아주 강한 거고요. 인월이면 사주를 풀 때 목기운이 강하다. 아직은 춥지만 이렇게 말은 되는데 요거 하나 차이, 한 5분 차이에 바뀌거든 만약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죠. 이게 계절이 정확하면 맞지만 저기 적도 가서 얘기했다간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지금의 우리가 사계절이 정확한 지역에서는 사주로 풀 때의 질병이 많이 나타나요.
열대지방 가면요. 주로 그거 많이 걸리죠. 이제 말라리아. 말라리아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하고 주로 신일간이에요. 근데 경하고 신일간 잘 걸리는데 이 말라리아 잘 걸리는 이 사람들이 올라와 있다. 위로. 그럼 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따른 사주에 따른 적당한 위치가 또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싶으면 아 나는 이게 좀 안 좋으니까 계절의 변화에서 겨울이면 난 참 나빠지니까 좀 더운 지방에 살자. 근데 나는 너무 열기가 많으니까 반대로 아주 추운 데서 살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도우면 되겠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추운데 더운데를 말을 했지 제가 남쪽 동쪽 말한 거 아니에요. 꼭 사주 보고 당신은 동쪽이 좋으니까 있는 집에서 동쪽으로 가시오. 전 조금 더 가면 바다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동서남북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아니고 당신 기운에 맞춰가지고 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는 거를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해. 잘못 이해하면 좀 힘들어져요.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죠. 사주를 보니까 사주 초보 하시는 분들이 당신은 수기운이 부족하니까 수기운이 많은 강가에 살라고요. 근데 과연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건지가 궁금해요. 저 수기운의 뜻은 태양하고 지구 있는데 앞에 금성, 수성이 있는데 태어날 즈음에 이 수성이 안 보여서 이쪽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수기운이 없다? 이거 아니죠. 수기운이 없는 분이 강가에 살면 잘 돼야 되는데 반대로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아니 각기병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러면 사주 풀이가 상당히 난해해지고 주먹 꾸구시게 되고 드디어 이건 미신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으려면 실제는 좀 아주 방법을 잘 짜야 돼요. 이게 통용이 되려면 중요한 게 최소한 4계절이 있어야 된다. 이건 꼭 명심해야 돼요. 남반구에나 여기는 사람이 물론 극에서 사람이 안 태어나죠. 저기 러시아 끝에 가면은 그 양반들이 이제 그 더운 지방에 오면은 한반도 같은 오면은 해만 비치면 옷 벗고 막 이제 일광욕 한대요. 워낙 해를 못 보니까. 독일은 항상 습하고 저 안개가 좀 끼어 있고 뿌옇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볼까요? 몸 자체가 건조한 사람들, 사주가 건조한 사람들은 이런 습한 지역에서 잘 살 수 있겠죠. 아토피성으로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캐나다 어디가 나 나왔다라고. 캐나다가 좋은 게 아니고 이 체질에 맞은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도 많아요. 미국서 살다가 병이 많던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얘기. 그냥 기후가 자기 몸에 맞게 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기 나한테 맞는 나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나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더운 게 필요하면 난방 잘 되면 되고요. 추운 게 필요하면 난방 줄이면 돼요. 동서남북으로 가봤자요. 이사 비용 많이 들어가. 요새 또 포장 이사 아주 값이 비싸대요. 뭐 다 싸고. 그거 할 바에는 그냥 자기 있는 집에서 난방비 더 들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사주 연월 일시 가지고 실지는 다 풀어가는데 이 잡는 점, 기준점마저 애매모호하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차피 제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저는 기준점은 자시로 본다는 개념이에요. 자시가 내일이다. 동시에 오늘의 시작이 또 자시다. 요거는 정하고 가자는 얘기죠. 한 예로 이제 묘한 얘기들 많은데요. 자시에 태어난 사람과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요때 태어난 사람은 주로 머리 가마가 정중앙에 있다. 다 맞느냐? 아니요. 한 60% 맞아요. 틀린 부분도 있어요.
묘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머리 가마가 측면에 있다. 옆으로 빗나가서. 그런데 요 이유가 다 시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시가 정확하다면 이거 안 따져요. 뭐 진술충미 태어나면 어떻다. 이러면 가마가 2개다라고 하지. 근데 미신으로 가마 2개면 시집 도망간다 안 하고요. 장가 도망간다 그래요. 근데 남자는 장가 도망간다 그러고요. 여자는 아주 방탕하다라고 또 말을 해요. 이게 미신인 거죠. 그냥 요때 태어나면은 가마가 2개인 경우가 많고, 요거는 둘 다는 가마 1개씩인데 이런 면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요 시는 잠을 잘 때 처음에 나이 들면 몰라요. 한 18세 전까지는 이게 맞는데 평상시에 자오묘유는 똑바로 자는데 바로 누워서요. 바로 누워서 자게 되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잤으니까 여기 뒤에서 눌러오겠죠, 머리가. 머리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편편하게. 그 다음에 요거 인신사임은 또 옆으로 자기 때문에 옆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주로 이제 엎드려서 자기 때문에 이마가 좀 편편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다 맞춰봐라? 아니죠. 한 60대 돼보세요. 평생 이렇게 주무시던 분이 아이고 사방에 쑤셔가지고 옆으로 주무시게 돼 있어요. 물론 이런 체질과 이런 체질이 엎드려 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엎드려서 자면 숨가쁘잖아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인 특징이 주로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엎어져서 자는 어떤 습관이 있죠. 애들 보면 이렇게 책 보다가 자는 경우 있잖아요. 엎어져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건 참고 사항이지 이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거 가지고 뭐 부선망, 모선망 따지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뭐고 어머님 뭐다. 근데 그게 좀 아닌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맞으면 좋은데 틀릴 확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 요거를 좀 설명하면 우리가 그게 나오게 돼요. 어떠한 사주가 나오게 되면 밑에 그런 게 있죠. 사주 공부하다 보면 대운, 세운. 그러면 대운이 무엇이고 세운이 무엇이냐. 그냥 대는 클 대자고 세는 그냥 하나의 숫자리죠. 이렇게 돼 있으면 큰 운이 무엇이고 1년 지난 세운이 무엇이냐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강의했듯이 앞에 운, 뒤에 세 합치니까 운세가 되는 거죠. 요 전체는 명이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말이 운세 보러 가자 그러지. 그러니까 무슨 인터넷 가면 다 운세란 말로 돼 있어요. 그거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려면 얘 알아볼 거 아닙니까? 요게 하나, 둘, 셋, 넷, 사주인데 실제는 사주를 가지고 푸는 게 이건데 사람들은 운세 본다 그래요. 이 운세 본다는 개념은 여기서 나간 말인데 기문둔갑에서도 물론 새 운을 쳐요. 그럼 기문둔갑에서는 이러한 개념과 좀 다르죠. 자매주에서는 물론 똑같이 나오겠지만 당 사주 가지고도 또 운세. 그 다음에 더 웃긴 거 토정bil 가지고 운세. 전부 다 같이 보다 보니까 운세 이름에는 왠지 사이비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운세 보러 간다 하기보다는 또 뭐 신수 새해 자기 운을 보러 간다. 그거 참 그냥 살아가면서요 평생 자기가 단점 알고 장점 알고 고쳐나가거나 응용하면 되지. 이건 뭐라 뭐 매년 봐 귀찮게. 그래서 요점 대운이 무엇이고 세운이 무엇이고 저거 어떻게 구하고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재밌어져요. 그럼 그거 나오면서 이것도 비교해 보겠죠. 만약에 이러한 사주가 있었고 요게 자시여서요. 요거 오를 합쳐 이렇게 오. 이러한 사주가 있었다. 만약에 자시가 바뀌면은 바뀌어서 이게 신미가 될 수 있죠. 날이.
만약에 오늘 자시가 맞아서 이걸 썼다. 이런 경우엔 좌우충이 왔지만요. 자시를 잘못 쓰면 얘하고 관계가 충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신체 장기를 나타낼 때도 큰 차이가 많이 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검증을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만 명 정도 데이터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미 대세가 야자시, 조자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맞다, 틀리다 하기는 이제 뭐예요? 왜냐니까 악화가 현재 대부분이 되면은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한 10,000명을 갖다 놓고 자, 자시의 모든 사람 모여라. 그리고 검증하자. 통계를 보니까 이것이 더 맞다. 아니면 이것이 맞다. 어떤 이렇게 데이터를 해 나가야 되겠죠. 요새는 뭐, 그래 학문이 발전이 되다가도 뭐가 하나 탁 나오고 그게 주류를 이루면 그냥 거기 대부분 다 동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 했다가는 또 안 되고. 자, 이 대운수를 구할 때 대운수를 구하는 법이 있고 여기에 순행과 역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정도는 책 보고도 다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뭐냐. 대운이 9다. 대운이 8이다. 대운이 7이다. 어떤 만세력은 3이다. 어디는 2가 나왔다. 차이가 한 6개월씩 나요. 세운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따지면 뭐 9.3으로 하자. 8.3으로 하자. 10점 뭐 하자. 자, 중국까지 큰 땅에서 저기부터 저기까지를 그냥 한시 이렇게 정해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몇 개월 차이 가지고 조급하게 나는 내년 몇 월부터 정확히 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얘기죠. 좀 크게 봐야 돼요. 운세의 흐름이 이렇게 바뀐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봐야지. 이거 가지고 어디는 정확하대. 3개월까지 정확히 나왔대.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러면 사주의 발전이 별로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 대운수 구하는 법, 수년 역행 요 방법하고 세운 쓰는 법, 요걸 하기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